동북아 안보 질서의 큰 방향을 정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이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일본에서 김정은을 겨냥해 미국의 의지를 얕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열리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안보 상황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엔 대사를 역임하신 오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대사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북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심하고 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그 아시아 방문이요. 아시아 방문이 굉장히 길죠. 미국 예. 대통령으로 아마 이 정도 긴 아시아 방문을 한 거는 최근 사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아시아 방문의 주요 목적이 그런 북한 문제와 또 무역에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미 출발 전에 미국 백악관에서도 얘기했고 예. 그러니까 예상은 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도 오자마자 그 요코다 미군 기지에서 그런데 이제 북한을 뭐 이렇게 이름으로 거명하기보다는 북한을 포함한 그런 어떤 독재 국가도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군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건 이제 좀 일반화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북한 자체를 어떤 몰아붙이기보다는 북한의 그런 핵무기 개발, 예. 북한의 독재 정책 이런 것을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북한 문제 역시 논의될 것 같고 또 어떤 이야기들 나오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북한 문제가 아무래도 큰 이슈가 될 거고요.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니까 아베 총리가 그런 입장을 여러 번 이야기했고 북한 문제가 물론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도 일본은 지난번에 이제 일본이 중점을 둬서 추진하던 TPP 예. 태평양 그 무역지대 이런 거 이제 미국이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무역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일본은 이제 그 인도 태평양이라는 예. 그런 표현을 써서 일본과 인도와 그 호주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된다 하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그런 의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방향의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뭐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계속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골프도 치고 거기 세계 4위의 일본 골프 선수도 초청을 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그럼 우리도 뭔가 좀 저런 사적인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런 모습을 사교 모임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물론 외교에서 그렇게 이제 국가 지도자 간에 또는 중요한 그 국가 인사 간에 그런 사적인 관계도 이렇게 좀 좋게 하고 예. 그렇게 서로 잘 맞는다 기분이 그런 걸 이제 영어로 외교 용어로 라포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불어에서 온 말이죠. 라포르가 좋으면 물론 좋죠. 예. 그러나 저는 제가 외교관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만 그것이 핵심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포르가 굉장히 좋은 경우에도 아주 서로 대립되는 그런 갈등 이슈가 있을 때는 예. 뭐 다른 대책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도 꼭 그걸 일본의 그런 라포르 중심으로 가는 걸 흉내낸다기보다는 우리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정책적 우선순위 예.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공조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여담으로 제가 학창 시절에 기억나는 게 김영삼 전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조깅을 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같이 네. 미국에서만 1995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꼭 골프까지는 아니라도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를 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마 이번에 그 만찬이 청와대 만찬이 준비돼 있고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엔 유일한 사교 행사 같은데 예. 그런 만찬을 중심으로 해서도 우리 문화와 우리 또 요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 대통령한테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네. 가벼운 타치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사변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가 한국과 좀 일본을 하나하나 좀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방카 지금 보좌관도 일본만 방문을 하고 우리나라는 방문을 안 하는 걸 두고 또 이거 가지고도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 역시 별로 네. 신경 쓸 필요는 없을까요? 그거는 저는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이방카가 그 일본에서 열리는 그 국제 여성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제가 유엔에서도 보면 최근 한 10년 정도는 네. 특히 아베 총리가 들어온 이후로는 그 여성 인권 문제에 굉장히 그 공을 들입니다. 아마도 과거 위안부 문제 때문에 많은 그 비난을 받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성 인권에 중점을 부여하는 국가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방카도 아마 그런 국제 여성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앞 사람이 너무 노래를 잘해버리면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조급하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이 방문에서 너무 뭐 언론들이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앞 사람이 노래를 잘할수록 또 우리 차례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노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네. 일정을 보시면은 역시 그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일정이 예. 하나는 우리와의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주한 미군을 방문하는 그 동맹의 확인,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에 주는 메시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소기에 방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의를 갖고 최대한 우리가 말하자면 주인으로서 예. 손님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진지한 대화를 갖는다면 저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1박 2일간의 일정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방문지가 캠프 험플입니다. 네. 역시 이 군기지로 오는 이유, 뭔가 배경이 있을까요? 네, 캠프 험프리는 이제 평택에 있고요. 그 큰 의미가 있죠. 이제 주한 미군이 전부 평택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주한 미군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말하자면 한미 동맹의 재확인이니까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방한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강한 메시지를 담은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북한과의 대립의 현장인 우리 한국에 와서는 분명히 강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 동맹 차원에서 그런 메시지가 예. 결국 효과가 있도록 우리도 함께 협조하는 것이 동맹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실 정말 가까운 동맹국이면서도 지금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이야기할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한미 FTA라던가 군사 분담금 문제, 비용 같은 문제도 조금 협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껄끄러운 이야기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문제들은 저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에 비하면 이제 우선순위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FTA는 지난번 그 한미 대표가 만나서 양측이 그 국내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 FTA 그 협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부적인 그 준비를 갖추기로 한 상황이고요. 예. 분담금 문제는 그 우리가 사실상 이제 주한미군 분담금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분담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분담률이 더 높아져야 되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정기적으로 한미 간에 협의가 되고 있고 예. 지난번 협의한 게 이제 5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은 또 다시 협의를 할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양측이 어떤 합리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분담금 문제가 나오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분담금을 완전히 다 말하자면 씌우려고 그런다. 예.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인식보다는 우리가 좀 더 분담을 해야 된다면은 왜 그래야 되는지 예. 한번 협의를 해보고 또 다른 미국의 동맹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나라들은 그것도 비교해보고 그래서 합리적인 대화를 갖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좀 예민하고 민감한 이슈들을 혹시 국회 연설에서 이야기하게 될 경우도 있을 거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그렇죠.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포함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9월달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를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공적인 연설에서도 분명하고 강한 메시지를 담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국회 연설에서도 그런 어떤 강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5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 미국 대통령으로서 지금 사드 문제를 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산불 정책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도 균형을 잡아가겠다. 미국도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미국에게는 약간 껄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야당에서는 아마추어 외교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산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결국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 회복, 예. 또 중국의 그 사드 보복의 이제 중지 이런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세 가지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미일 동맹은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나라의 어느 정권이 있든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본하고 동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권은 없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드나 미국의 미술 디펜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가 꼭 이 시점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러나 저는 이제 중국하고 지금 풀어야 하는 그 상황, 한중 간에 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한중 경제 관계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포함시켰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함으로써 서로 오해가 없도록 예. 하는 전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더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신 궁금한데 지금 방안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좀 새로울 게 없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독자적 대북 제재안은 사실은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그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사실상 북한의 대외 수출의 한 80~90%가 다 삭감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제재를 생각한다면 또 금융 제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독자적 제재가 어떤 실제로 효과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미국과 공조하고 또 미국 또 안보리가 노력하는 거에 우리도 중요한 일조를 한다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타이밍상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오 대사님께서는 현장 경험이 상당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를 보면 정상회담 슈퍼위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열릴 예정이고 11일이 유력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까지 네. 실무에 계셨으면 아마 정말 정신이 없으셨을 것 네. 같은데 이 슈퍼위크를 좀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외교 현안이 말하자면 한꺼번에 예. 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게 하나씩 와도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때일수록 저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우리의 국가적 우선순위가 뭔가 예. 이런 걸 정리하면서 하나씩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균형 외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균형 외교라는 게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다 이런 식의 균형 외교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예. 전 사안별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주는 게 오히려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양보도 할 수 없다 하는 걸 중국에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요. 예.
미국에 대해서는 또 우리 한중 경제 관계가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 중국인데 지금 그거에 우리가 신경 쓰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예. 하는 점을 미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해서 양다리 걸치기가 아니고 양쪽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사실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예민한 두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좀 북핵 문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 좀 담판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단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북핵 예. 문제가. 그러나 이제 중국이 얼마나 북핵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들어오는 뉴스나 이런 정보를 보면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중국 내에 그런 북한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작 사업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허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아주 타격을 받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북한을 조금 더 말하자면 압박을 해서 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결국 예. 압박을 통한 해결이 평화적 해결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적 해결보다 압박을 통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압박을 통한 해결을 하려면 압박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뜨뜻미지근한 압박은 마치 환자에게 약을 그냥 좋은 약을 써서 빨리 낫게 해주지 않고 그냥 약을 계속 오래 먹이는 거나 똑같으니까 환자도 괴롭죠. 그래서 압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계기로 삼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금성 연회에 뭐 초청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렇죠. 뭐 자금성을 이제 말하자면 그 포비든 시티 중국의 그 마지막 그 황제가 살던 예. 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장 큰 국보급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연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도 뭐 성의를 보여서 예. 트럼프 대통령을 접대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소홀하게 생각할 아시아 국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서는 어떤 나라도 예. 굉장히 중요하게 다들 최선을 다해서 내용도 있고 그 예우 면에서도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오 대사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사실 야당들은 정말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도 오늘 또 이야기를 했던 게 뭐 아주 강한 비판을 했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한미 외교만 놓고 본다면 예. 미국은 지금 보수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고 우리는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어떤 그 내재적인 한계랄까 뭐 그런 부분은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러나 내재적인 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의 핵 위협 같은 이런 엄청난 그 안보 위협 우리에게나 미국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미국이 안보 위협 하나만 꼽으라 그런다면 북한을 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공통의 국가적 과제를 우리가 한미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떤 진보 보수 간의 그런 내재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공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예.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노력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이 어려운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예. 우리가 국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힘을 실어주는 일환으로 좀 이번 일주일간의 뭔가 순방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조언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점 특히 주목해서 좀 집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은 결국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과 그다음에 이제 또 있다면 무역 문제겠는데 예. 그런 주안점에 있어서 방안이 미국 측이 생각할 때 스스로 성공적이었다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협조해주고 물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분명히 할 건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최대한의 말하자면 공약수를 찾아 나가는 게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준 전 유엔 대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